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당시를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17일 날 기록입니다. 종로에, 그러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나 뭐 여러 회사가 여러 군데가 그 스페인 독감 2차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도 종로 소학교가 제일 많아요. 46명이나 감염됐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걸로 적었습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여름에 잠깐 반짝하고 지나다가 11월 들어와서 개성, 서울, 용산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랬다가 원산, 군산 이렇게 퍼져나가고 신의주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용산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종로,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종로 소학교는 46명이나 감염됐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꼭 그 물끌면 같이요. 어디가 좀 줄어들으면은 다음에 또 나죠. 옆에 이제 그 산불이라 생각하면 산불이 여기서 났으면 꺼지면은 옆에 또 산불 불 붙어서 계속 이어나가. 이게 문제거든요. 전파력이 세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12월 17일 날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단체, 그러니까 단체는 이제 뭐 학교 단체라든지 회사 단체, 단체와 악감의 상황.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대문 안에, 경성 시내 안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대체 이 스페인 독감 얼마큼 퍼진 거야 라고 조사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계속 통제는 계속 관찰하고 이게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로 소학교, 그러니까 종로 소학이, 그러니까 소학교가 제일 많더라. 이 중에서. 참, 이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 데가 학교고, 또 소학교면 지금 다 국민학생이니까, 그 초등학교죠. 초등학생들이 먼저 많이 걸리고 또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단체와 악감 상황, 악성 감기 상황, 종로 소학교가 제일 많다. 종로 소학교라는 얘기죠. 소학교. 그 뭐 생략기도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거꾸로 갔네요. 자, 종로 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있는 경찰서 안에 그 관에 있는 각 학교와 및 회사에 대해서 유행성 감모로 결근한 수요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결근한 사람들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결석생들을 여좌 왼쪽과 같다. 이 얘기는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라는 건 뒤에, 지금 뒤에 써 있다, 아래에 써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 표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여좌, 그냥 왼쪽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뒤라는 얘기죠. 다음과 같다. 자,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로경찰서 위상이 경찰서 중에 제일 높아요. 예. 그리고 옛날에도 종로경찰, 왜 그럴까요? 사대문 안이 거기 있었고요. 제일 핵심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경찰서라도 레벨이 다릅니다. 종로가 더 우선입니다. 물론 뭐 여기 이 사진은 뭐 요새 사진이죠. 딴 사진입니다만 어떤 그 경찰서도 똑같은 경찰서가 아니에요. 종로경찰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독립투사 뭐 그 분들이 이제 종로경찰서 폭탄을 던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왜냐하면 상징적이네요. 경찰서 중에 제일 상징적인 게 종로경찰서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나 그 열사들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던지거나 뭐 이런 일이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 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의 원망의 상징이 또 글리 쏠렸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일제시대 때 얘기입니다. 어쨌든 또 괜히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그렇다. 어쨌든 위상이 달랐다. 종로 소학교에 46명, 뭐 맹아학교
이런 맹한이 이제 눈을 잘 못 보는 사람들, 맹인들 학교가 또 2명,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경성여자 보통학교 19명. 또 뭐 경성중학교, 경성중학교는 의미가 있죠. 1년 전에 만주로 여행 갔다가 집단 발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문기사에 나와서 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학교입니다. 경성중학교. 사립 동덕 여자학교가 여학교가 4명.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속 여학교 14명. 뭐 어쨌든 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동아연초, 이게 담배 만드는 회사 1명, 은사수산장 7명.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수산장이니까 이제 물 숫자, 수산물 다루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요걸 이제 좀 짚고 넘어가도, 은사,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한일합, 병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은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 것 뿐이에요. 이거는 원통할 일이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고도의 통치술로요. 일본 황제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국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직업 교육계예요. 그게 은사, 그러니까 일본 황제 은사금으로, 그러니까 준 돈으로 수산은 내는 산업 생산을 도와준다. 뭘 알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학교를 열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일본 차원에서 좀 해서 생색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공업화, 산업화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얕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산업 전선에 투여를 해야 일본 전체에도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백성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자기네가 통치 더 잘하려고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는 고도의 통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수산물 가공시장이 아니라 물숫자가 아니라 이제 줄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걸렸다. 그래서 이제 은사 수산장에다 좀 더 알아봤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옷감 짜는 방직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고 또 산업 생산을 독려하는 것 중에 하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출처까지 적었습니다. 이게 이러면 또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들은 신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인터넷은 없어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신문 뒤져봤더니 이 당시 사진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 차원에서 실었습니다. 여기 써 있죠. 경성 은사 수산장. 약간 흐릿합니다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외관 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을 시켰다. 지금의 지금도 요 자리가 종로 거기 운영궁 뒤쪽 그쪽입니다. 이게. 그랬다가 이제 이게 나중에 불나서 없어지고 다른 게 들어오죠 아마. 그리고 요것도 보면 이제 요 당시 이제 그러니까 새로 구경하나 여기서 써 있죠. 경성부 서울에 있는 은사수산장. 이게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군데가 생겨요. 직업학교가 생기는데 그거를 참관인 내집 참관인이 모여드는 거에 광경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업학교가 생기니까 다들 이것도 구경거리거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우르르 와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이제 참관인이 와서 모여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 신문에 나온 거다 보니까 이제 약간 흐릿합니다만 이게 이제 인터넷에는 없고요. 이제 보통 이제 돌아다니지 않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뭐 거의 요 같은 사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진상으로. 이런 게 있더라. 제가 뒤져봤더니 나오더라고. 신문을 뒤져봤더니. 또 이런 거 보면 이제 요거도 나오네요. 같은 이제 경성부 은사 수산장 여공 이거 뭐라 그러죠?
수변의 광경, 그러니까 이게 방직하는 거에 광경에 따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녀, 그러니까 공녀라고 하는데 이제 여공이죠. 여공이 제사, 시를 짜더라, 시를 제작하는 광경, 이제 시를 뽑아서 하는 광경. 이제 비단에서 이제 그 누에에서 이렇게 꽂혀서 그런 광경을 하는데 흐릿해서 좀 잘 안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체 직업학교라다 보니까 은사수산장을 술람하시는 왕세자,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고종 황제 손자분께서 이제 여기를 시찰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 힘내자 우리 뭐 왕세자 전하께서 여기서 이제 시찰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뭐 대단한 이제 장소 중에 하나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내용 간단합니다. 고차를 보겠습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봤다. 왜? 자기네 관할이니까. 그랬더니 종로 소학교가 46명으로 제일 많더라. 왜? 이 당시 종로 소학교가요, 대부분 일본인 자제들이 많이 다닙니다. 여기.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부유 계층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경성중학교 21, 경성중학교도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 종로경찰서에서 각 학교나 회사에 결근자가 몇 명인지, 스페인 독감이 얼마큼 걸렸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 현황 파악을 계속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1년 전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뭐 어느 논문 보면 이제 조선 총독부가 경찰서 방임했다, 놔뒀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보면 계속 종로 경찰서나 다른 데 관공서를 통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확인하고 대처, 공문 내려보내고 계속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걸 봐서는 최소한 통치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경찰서에서 우리나라를 방치했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논문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에 퍼졌을 때 일본 당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은근히 방치했다.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일부에는.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일본이 하는 게 좀 밉죠. 미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걸 기인다거나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인정하고 비판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논문들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내용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당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는 분명하다. 다만 또 그런 교묘의 차등을 두죠, 또. 그러니까 일본인 먼저 우선해주고 뭐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이런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17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